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그 말이 뭔 말이야? 나는 나만의 유일한 신이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 아저씨가 일찍 오셔가지고 동영상 찍는 걸 꼭 저렇게 방해를 한다니까. 저 아저씨 되게 웃겨요. 아니 왜 이 말 뜻을 몰라요?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네. 내가 나를 믿어야지.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예.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나다. 예.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예.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가쁘다. 나는 재력가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나는 5월달 안에 이직급을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네. 때가 되면 가겠죠. 네.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자기암시 공식. 네. 그 다음에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로 하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오늘은 제가 저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여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드라마도 또 좀 빠지는가 싶었는데 뭐 그것도 금방 질려가지고 하여튼 저는 뭐가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디다가 올렸을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 났죠. 출산율이 최악입니다. 최악. 일단은 그 혹시 그 황금손이라는 분 아시나요? 이분 이름이 배씨예요. 배대열. 이름이 배대열이네요. 뭐 해죽순 개발을 하셨다는데 해죽순.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신가 봐요. 이분도 너무나 심각성을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 존망이 달린 문제거든요. 진짜 나라가 없는 서름이 어떤지 뭐 저는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클 것 같아요. 나라가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고 다니는 그런 민족이 있죠. 네. 일단은요. 세계적인 사이비 역사학자 황금손의 비장한 시국 선언문. 황금손이 쓰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당신도 척척 박사가 됩니다. 오늘의 글은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저출산 문제를 짚어보는 시국 선언문입니다. 저는 애가 셋입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둘이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의 다출산자 님들은 이게 아니고요. 국가 유공자 이상의 정중한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백척간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백자가 30m랍니다. 올라섰다는 뜻으로 무척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답니다.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가 심상치 않아서 뜻있는 성각자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식물로 치자면 어린이들은 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꽃은 봄에 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여름날 뜨거운 태양이 열매를 성숙시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수확은 파종을 전제로 합니다. 파종하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입니다.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결국 합계 출산율이 0.7이라는 뜻은 남녀 열상이 일생 동안 7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은 되어야 하는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0.7이라는 수치는 20년 이내에 나라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층의 무능과 분열로 국력이 세력해짐으로써 주변 강국들의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고대사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고려시대 중기의 몽골군의 침입과 조선시대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비롯하여 청나라가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일으킨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의 식민통치 또한 중국 마오쩌둥의 지원을 등였고 김일성이 일으킨 동족끼리의 분쟁인 6.25 한국전쟁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거의 완전히 망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발해국 멸망의 경우 혹자들은 백두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는 학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외침에 의한 것이고 극히 이례적으로 천재지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출산을 기피함으로써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국민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버린 경우는 세계사를 눈을 비비고 뒤져보아도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귀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1-20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현실로 될 것이라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온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세대에서 문을 닫는다? 그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악몽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년 안팎이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슬퍼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도와줄 나라는 동맹이든 우방이든 이웃 나라든 단 한 곳도 없을 것이고 도와줄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도 주고 꾸어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을 존속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5, 60년대에는 산부인과 병원도 없었고 전기 상수도는 당연히 없는 초가집 단칸방에 살면서도 자녀들을 5, 6명씩 낳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필자가 머물렀던 미얀마에도 우리나라 1960년대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 여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역시 전기가 없는 산골에서 대나무나 억새풀 등으로 지은 초가의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자녀들만큼은 5, 6명씩 낳습니다. 30년 후에 저출산으로 망해버릴 나라보다는 빈곤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미얀마가 더 비전이 있는 나라라는 점은 비단 황금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씨앗은 시기에 맞게 파종이 되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작은 고통들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려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줍거나 빈 강의실에 전등 끄기 같은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원한 국가 예산이 매년 23조 원을 넘었고 주거, 의료, 생계, 교육 등 복지 예산에 200조 넘게 투입시키는 등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쓰고도 23년도 출산아 숫자가 23만 명으로 급락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조짐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로 넘치던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순서대로 문을 닫고 아기들의 출산용품이나 옷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던 중견기업의 몰락, 영유아들의 분유, 이유식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며 중소도시, 대도시를 가리지 않고 문을 닫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들, 시골 군단위 지자체에 산부인과는 없어도 장례식장은 서너 곳씩 성업 중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백척간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위험이 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무서운 일은 이런 위험이 목전에 다가왔음에도 누구 한 사람 이런 위험을 인식하거나 대비책을 세울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함께 공멸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용 예산을 대폭으로 줄이고 덜 급한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아기를 낳는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애를 낳을 때마다 돈을 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요. 애를 하나 낳으면 1억씩 주고 셋째부터는 몇 명을 낳더라도 숫자에 제한 없이 2억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급 방법도 복잡한 절차를 따지지 말고 출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농협 등 은행에서 예금을 찾듯 쉽게 돈을 지급하고 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부의 합산한 평균 나이가 30세 이전에 셋째를 낳으면 셋째부터는 매번 3억씩 지급하도록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분은 생각하시네요. 출산율의 급락으로 나라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셋 이상의 다출산을 하는 가정에서는 국가에서 애국지사 이상의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국가 유공자로 정당한 예우를 갖출 때 사회적 분위기 또한 다자녀를 갖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것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신생아 출산이 크게 늘어나면 경제 또한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애써 지키고 가꾸어온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힘을 기른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처의 장관들에게도 그 부분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자녀 출산자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의 직장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토록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라 여겨집니다. 나라가 여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반드시 나라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출산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우리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황금손이 쓰는 시국 선언문을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읽어보시고 시행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정책에 반영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꼭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월 23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해죽순 개발자 황금손 배대열.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고요. 저도 이제 애를 셋을 낳는데 너무 좋아요. 이제 뭐 다 커서 제가 뭐 밥도 안 해줘도 되고 뭐 일일이 뭐 챙겨주지 않아도 그냥 저는 저만 잘 살면 되는 사람인데 아이 넷을 낳은 어떤 아빠가 벌을 받는 기분이랍니다. 벌을
벌을 받는 기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디 이제 음식점을 갔을 때, 다 한 집 아이예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어떻게 4명이나 낳을 생각을 했을까요? 낳고 보니 넷이라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가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분은 대책 없었던 것을 대단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단 말이죠. 애국자네 애국자야.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상은 없더라고요. 예측 가능한 멘트에 자동 반사적으로 대응 멘트가 나온다. 유독 애국한다면서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아무래도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보니 그럴듯한데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반응이다 보니 진짜 무슨 상 같은 게 있는지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 진지하게 고민해봤다. 많은 사람이 상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어째서 나는 경제적으로 벌을 받고 있는 기분일까? 다자녀 혜택이 많지 않냐고 물어올 때마다 도대체 그 혜택이 무엇인지 대래 묻게 되는 것은 왜일까? 출산율 0.7 시대에 아이가 넷인데 뿌듯함보다는 괜스레 위기감이 엄습해왔다. 외벌이의 아이가 넷이다. 이 한 문장은 많은 것을 설명한다. 우선 경제 주체의 등골이 휘어지고 있다는 사실, 당연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생활이 간당간당하다.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고 월급은 고스란히 공과금과 보험료 그리고 생활비로 빠져나간다. 딱히 남는 것이 없다. 특히 식비가 무지막지하다. 아이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엔겔지수가 10%가량 뛰더니 이제는 엔겔지수로 분류한 극빈층, 엔겔지수 70%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수치는 아이가 커나 갈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 생각만 해도 입을 틀어막게 된다.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지원도 많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흔한 오해를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네이버에 한번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으로 애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자꾸만 애국자라는 호칭을 붙여준 핑계로 이야기해 보자면 누구에게도 나같이 애국하라고 하진 못할 듯하다. 종종 다자녀로 인한 고충을 얘기할 때면 애국하려다가도 그만둘 판국이다. 진짜 정말 다 같이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애를 많이 낳고 봐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고 봐야 됩니다. 많이 가르치려고 미리 그런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젊은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빨리 시집 장가를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돈을 잘 버는 잘 벌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그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낳고 봐야 됩니다. 낳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저의 또 제가 워낙 단순한 사람이라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슬 매니아 화이팅입니다. 사슬 매니아로 현정이가 돈을 많이 벌면 애를 많이 낳는 분들한테 저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다 다자녀 가정은 제가 지원을 해주고 잘 사는 사람들 말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